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주주 지분 구성에 환급 비율이 있을까요? 법인 성장 단계별 최저 지분 구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100억 자산을 가진 김 사장님과 박 대표님이 있어요. 자, 김 사장님은 자산 이전 과정에서 65억이라는 세금을 납부를 했고요. 물론 이제 김 사장님의 자녀들이 납부한 세금도 있습니다. 자산 이전 과정에서 일반적인 이전은 증여세라는 게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 가족이 총 납부한 세금은 65억이었고요. 박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잘 활용해서 똑같은 100억이라는 자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35억이라는 세금으로 100억이라는 자산이 이전이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법인을 활용했을 때 세금을 최적화할 수 있는, 자,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닙니다. 세금은 반드시 내야 돼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여건에 맞게 가성비 있게 세금을 내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은 바로 전략적인 지분 구성입니다. 왜? 주식회사는 이름에서 느끼시는 것처럼 주식이 전부인 회사입니다. 이 주식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세금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개인 사업자라고 하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한 비교를 좀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회사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면 개인 같은 경우에 총 8단계의 누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지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소기업은 거의 이제 2단계죠. 9%와 19%. 자, 이런 법인을 활용했을 때 세금을 비교적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냐 법인이냐라는 선택에서는 내가 사업을 좀 작게 하다가 그냥 계속 그 규모로 하면서 끝내겠다. 그러면 개인 기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법인으로 처음부터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세부담이 적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또 1인 주주법인과 가족주주법인, 기업 성장 단계별 황금 주주 지분 구성, 또 대표님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주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황별 법인 주주 구성, 이렇게 총 5가지 테마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대한 거를 영상을 업로드 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아주 짧게 리뷰하고 가겠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 개인이냐 법인이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자,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대한 고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표님이 고려하셔야 되는데, 설립이 개인은 간단하다, 법인은 개인보다는 복잡하다. 아주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보다 복잡하다. 개인은 홈택스에서 오늘 바로 법인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바로 할 수 있으나 법인에는 주주와 임원, 그리고 법인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 이런 몇 가지 서류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기업의 연속성, 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 폐업 신고 후에 다시 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법인 자체는 계속 영속이 되고요. 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법인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핵심이 이제 소득의 귀속이었죠. 대표자 개인소득으로 귀속. 법인은 대표님이 법인에서 급여 받으시고 또 대표님이 주주시라면 주주로서 소득 받으시는 거,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법인 기업의 장점은 소득의 종류를 다각화할 수 있다. 첫 번째,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개인은 사업소득 하나인데, 두 번째, 소득의 귀속자. 개인은 대표님 혼자. 법인은 법인과 이제 주주로서 가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소득 귀속의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인은 소득 귀속 무조건 그 해의 마무리, 5월이나 6월에 신고 끝.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보시는 것처럼, 자, 개인기업 대표자 인건비 비용 아닙니다. 사업소득이고요. 법인에서는 대표님 인건비도 비용입니다. 개인에서는 이익 이퀄 대표님 소득이에요. 법인에서 이익은 누구 거예요? 법인 겁니다. 개인일 때는 최고 49.5%, 법인인 경우에는 최고 26.4%입니다. 개인에서는 세후 수령액은 다 대표님 거예요. 법인에서는 세후 수령액은 다 주주의 몫입니다. 자, 주주가 가족이라면 이런 경우에 내가 월급 받고 나머지는 우리 주주의 몫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핵심은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다. 자, 절세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분산. 왜? 누진세니까 우리나라 세금은 대부분 누진세죠. 분산, 시간의 분산. 두 번째, 세목의 분산. 세 번째, 소득 귀속자의 분산. 자, 이 세 가지가 세금을 가장 합리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분산. 왜? 누진이니까. 우리 전기요금도 누진이잖아요. 세금도 누진입니다. 누진을 최소화하는 거는 분산. 네. 이 세 가지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냥 작게 시작해서 끝까지 그냥 이 규모로 갈 거다 나는, 그러면 굳이 법인으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회사를 점점 키울 거다. 자, 여기서의 점점 키울 거다의 기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가 일정 기준에 수입이 발생을 하면 성실신고라는 걸 하죠. 네, 성실신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잖이 피곤합니다. 네, 성실신고.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개인으로 하셔도 크게 차이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실신고 대상으로 가실 경우는 우리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적격 증빙만 되기 때문에 성실신고 되기 전하고 후하고는 세금 차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내 업종에 따라서 내가 성실신고 이상 갈 거다라고 하시면은 처음부터 저는 법인으로 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요번 강의는 1인 주주 법인과 가족 주주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여기 법인이잖아요. 자, 이거는 나는 개인이 아니라 향후 회사를 계속 성장시키기 때문에 법인으로 갈 거야 라고 결정을 하셨으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부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법인으로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네, 법인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법인만 있는 게 있죠. 개인은 없고 법인은 있는 거 뭘까요?
주주, 개인 사업자 주주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다 주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주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 게 좋을까? 물론 설립 초기에는 주주를 어떻게 구성하든 크게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가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급상승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물론 사업 아이템이 좋다고 하면 사업한 지 1년 만에도 주가가 급상승할 수 있어요. 주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1만 원짜리 액면가 1만 원으로 1만 주 처음에 설립을 하면 이게 자본금 1억짜리 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얼마짜리예요? 1억짜리 회사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이템이 좋아서 2023년에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2024년 자, 우리 1억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올해 매출이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러고 이익이 50% 정도 나왔어요. 서비스 업종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면 5억이 이익이 남았으면 2024년 1월 1일부터 엄밀히 따지면 12월 23일부터 우리 회사는 1억짜리 회사가 아니라 얼마짜리 회사예요? 매출이 아니라 이익이 5억이었다고 하면 매출 10억에 이익이 5억이었다고 하면은 우리 회사는 6억짜리 회사가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네. 자, 회사의 주식 가치는 이렇게 3년까지는 순자산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익 이퀄 우리 회사 자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억짜리 회사가 1년 만에 6억이 됐어요. 아까 액면 1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1만 원짜리 주식이 6만 원짜리 주식이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이게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억짜리 회사가 30억, 50억, 100억 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 회원사 중에서요. 자본금 3억짜리 회사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이 20년, 30년 되면요. 이 회사 가치가 500억, 1000억이 돼요. 그러면 3억에서 500억이 됐으면 497억이 처분하지 않은 미처분 잉여금이에요. 처분하지 않은 미처분 잉여금. 회사가 잉여금이 많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왜 문제냐? 대표님들 불로장생 하실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질 거예요.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이거를 내가 다 쓰거나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이상은 자산 이전이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겠죠. 자, 자산 이전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세금이죠. 30억만 넘으면 50%입니다. 대표님이 벌 때 법인세 내셨고 급여 받을 때 소득세 내셨고 이렇게 법인세는 보통 중소기업 20%대니까 대표님 소득세는 많으면 40% 내셨겠죠. 이렇게 냈지만 이 세금 낸 돈이 넘어갈 때는 또다시 자녀들이 최고 50%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갖고 계신 대표님들은 추후에 그런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략적인 지분 구성입니다. 자, 법인을 갈 거예요. 법인을 갈 건데 내가 1인 주주로 갈 거냐 아니면 주식을 좀 우리 가족들 같이 나눠서 갈 거냐 이건데
대표님이 법인을 이미 하고 계시거나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첫 번째가 바로 지분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 지분 구성, 즉 주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텐데요. 법인에서 주주의 의미, 또 임원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수백 명의 대표님을 배웠지만 주주와 임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하시는 대표님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인을 설립할 때 내가 회사를 큰 뜻을 갖고서 설립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어떤 기술이나 뭐 영업력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직접 하게 되는 뭐 계기가 자이든 타이든 생기셔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설립한 거죠. 설립을 하는데 뭐 은행에 갔더니 여러 가지 이유로 법인으로 해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해서 법인으로 했는데 주주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주주 구성을 할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사업을 잘 꾸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주를 이제 아무나 이제 넣죠. 혼자 하시기도 하고 아는 사람을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전에 우리 경제 위기 IMF 때 같을 때 회사 잘못돼서 가족들이 주주인 회사들이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가족을 안 넣고 오히려 아는 분, 지인, 직원 이렇게 넣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자, 그것은 대표님이 이 주주의 권한과 보상에 대해서 잘 모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주주가 뭐냐? 주식회사의 주주가 뭐냐?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자본을 출자한 사람입니다. 회사의 자본을 출자한 사람을 우리는 주주라고 해요. 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이 회사 차릴 때 돈 낸 사람이니까 이 회사 주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주예요. 그런데 막 이 주인을 막 남으로 해놔요. 직원으로 해놔요. 친구로 해놔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라는 거 대표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주인이 어떤 권한이 있는데 주인이니까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경영하는데 의결권이 있죠. 또 투자를 했으니까 이익에 대한 배당권이 있습니다. 회사가 나중에 혹시라도 정리를 할 때 이 재산에 대한 분배권도 갖고 있어요. 결론,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그러면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자, 내가 투자한 한도 내에서 내가 5천만 원 투자했으면 회사가 잘못되면 5천만 원 날리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점주주는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어떤 회사의 지분이 50% 갖고 있어요. 뭐 흔치 않겠죠. 이런 경우에 자, 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고 폐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국세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됩니다. 납세 의무를. 자, 그런데 50% 갖고 있으면 납세 의무는 없어요. 가점주주가 아니니까. 50%까지는 50% 플러스 한 주를 더 갖고 있으면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으로 돼 있어요. 나는 50%예요. 근데 배우자가 뭐 30%, 애들이 10% 이렇게 갖고 있다면 우리 가족은 특수관계인이라고 해서 과점주주 계산할 때 합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 과점주주예요. 우리 가족은.
자, 그러면 우리 가족이 다 이차납세 의무가 있느냐? 물론 지분만큼 있을 수도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는 관련해서 판례가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주 구성을 할 때 가족을 넣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법인의 주인은 주주기 때문에, 또 법인의 주주가 어떤 보상을 받느냐? 배당받을 수 있고요. 자본 이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본 이득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각했을 때 그 매각 대금을 받는 거죠. 목돈으로 한 번에. 이게 우리 회사 주식이니까 대표님들이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표님의 가족 중에서 대표님의 자녀라고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녀가 애플 주식을 갖고 있어요. 구글 주식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배당 당연히 받아야 되죠. 또 그 주식을 팔 때 매각 대금 당연히 받아야 되죠. 똑같습니다. 회사의 규모는 다르지만 삼성전자나 우리 회사나 주주의 권리와 보상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준 우리 가족들이 함께 공유를 해야지, 전혀 상관없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 입사한 직원들에게 주식을 준다? 주인의식을 가지려고? 그거는 저는 무리라고 봐요.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갖나요?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는 건 맞지만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은 주인이 가져야죠. 대표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들을 좀 모아봤어요. 제가 실제 상담하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법인의 주주가 한 명이어도 되나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미 상법에서는 2001년 7월 1일부터 발기인 기준을 한 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주가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20년이 넘었어요. 법이 바뀐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1년 이후 법인 중에서도 차명 주식을 둔 회사가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내 집을 남의 이름으로 해놨다는 거죠.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 차명 주식에 대해서 내가 차명이라는 거를 증명을 한다고 하면은 관련된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을 납부하고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실명제처럼 주식도 실명제로 간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이게 차명이라고 증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게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판례에서 차명 주주임에도 주권 행사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한 판례가 있어요. 차명이 증명이 됐어요. 그 사람 진짜 주주가 아니지만 주주 명부에 등재가 돼 있는 주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권 행사를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비상장 주식 역시 실명제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벌써 한 4, 5년 됐죠. 대법원에서 이것을 실명제로 가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죠. 자, 대표님들 혹시 차명 주주가 있다면, 차명 주주는 원래 내 건데 잠깐 이름만 남의 이름으로 해놓은 거예요. 대표님께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께 맞는데 이름만 빌려놓은 거. 자, 이게 차명 주식이고요. 앞으로는 이름만 빌려줬어도 그 사람 걸로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주권은 이미 인정이 됐어요. 자산도 실제 그 사람 걸로 인정을 하게 되는 시기도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는
한 명이어도 되니까요. 절대 타인으로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임원은 꼭 주주여야 하나요? 대표님들이 임원 이퀄 주주로 생각하시니까. 많은 회사들이 주주하고 임원하고 같은 회사들 많아요. 그런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주주와 임원은 완전히 별개예요. 대표님이 그냥 회사 설립하면서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주주면서 임원인 거지 원래는 별개죠. 자, 임원이 반드시 주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뽑는 거예요. 회사 경영을 위해서. 따라서 임원과 주주는 같을 필요가 없다. 즉, 임원은 주식을 가질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이 없어도 임원은 될 수 있다. 상담 중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전문 경영인 혹은 이사 등재하시고 주식이 하나도 없어서 조금 줬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 임원 주식 없어도 됩니다. 우리 상장기업도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그 임원들이 뭐 반드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질 필요는 없죠. 다음은 임원과 주주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네요. 자, 제가 상담할 때 주주 전략 때문에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면 거기 등기부에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 꽤 많으세요. 네. 등기부에는 주주가 없습니다. 등기부에는 임원만 있는 거예요. 자,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은 상법에 따라서 반드시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주는 회사 내부의 주주 명부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도 주주 명부에 없다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이 이동이 됐으면요. 네, 회사에 명의개소 신청을 해야 되고 명의를 변경해야 되죠. 그리고 많이 질문하시는 거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임원이나 주주가 될 수 있나요? 아니 미성년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 주주는 아까 회사의 주인,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자.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6세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로 하죠. 임원에 있어서 16세 이상, 뭐 청년 창업도 16세부터니까요. 자, 그런데 법인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상장회사의 3세들이 주식 부자가 많잖아요. 0세부터 뭐 수백억, 수천억의 주식을 갖잖아요. 주식은 연령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까 임원하고 동일하게 부모 또는 친권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대리권을 행사하신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자녀가 소득이 없는데 주주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죠. 법인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야겠죠. 법인의 주식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상증자, 매매 등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부모님이나 또 뭐 조부모님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을 수 있죠. 자, 이 경우는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이익이 생겼으니까 증여세라는 거를 내야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자, 증여 공제라는 게 있어요.
요게 10년마다 합산이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2천, 성년은 5천, 10년마다. 자, 지금 줬는데 10년 후에 되면 또 줄 수 있어요. 세금 없이. 이런 부분만 잘 활용한다 하시더라도 자녀들한테 충분히 주식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 없이. 단 조건이 있죠. 아까 2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자, 주가가 올라서 회사가 20년, 30년 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본금 3억에 자, 500억짜리 회사. 이런 회사는 한 주당 가치가 뭐 50만 원 이렇죠. 이러면 10주만 줘도 500만 원. 100주만 하더라도 5천만 원. 이미 공제 금액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상승된 다음에는 사실상 자녀들에게 주식을 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업이 설립 시점에서 혹은 3년 이내에서는 비교적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주식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또 질문 많이 하시는 거. 근데 우리 애는 지금 유학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주주가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언뜻 들으면 그렇지 한국에도 없는데 어떻게 주주가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그건 임원하고 혼동하시는 거예요. 임원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요새는 뭐 온라인이 워낙 발달돼서 시공을 초월하죠. 자, 그러나 주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게 주식이 자, 미국 주식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요. 뭐 엔비디아도 갖고 있고요. 뭐 애플 주식도 갖고 있고요. 또 구글 주식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는데 저는 한국에 살잖아요. 지금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해외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에 살지 않잖아요. 자, 주주는 국적, 영주권, 뭐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외국에 유학을 가 있건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 뭐 캐나다든 미국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1인 주주 법인과 가족 주주 법인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서 임원과 주주에 대한 개념, 또 보상 이런 부분을 정리해 드렸거든요. 자, 이게 필요한 이유는 대표님들이 이미 법인을 하고 계시지만 이 주주와 임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으시다 보니까 가장 혜택을 누려야 될 우리 주주들에 대한 권리나 혜택을 간과하기가 쉬우세요. 그러니까 지분 구성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시는 거죠.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지분 전략은 주식회사의 핵심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기업 성장 단계별 황금 주주 지분 구성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전체를 한 번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한데 너무 어려워요. 양도 너무 많고. 그래서 좀 단계별로 끊어서 할 거고 마지막에 전체를 또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나의 시간, 나의 자산, 나의 모든 갖고 있는 에너지를 소모해서 내 회사를 성장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성장을 시키는 궁극적인 최종 목적? 이건 물론 사회에 대한 기여, 우리 직원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1단계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정과 경제적
자유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내야 하는지, 또 그 세금의 구조, 우리 법인의 세금의 구조를 알아야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을 미리 예측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세팅을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번 강의는요, 그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기업 성장 단계별 황금 주주 지분 구성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인 시간이 아닐까 싶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 부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